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뭔가요? 자, 자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봅시다. 케이스에서 보게 되면 우리 사건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걸 뒤집으면 돼. 우리한테 우리는 뭘까? 이 사건을 가지고 유리하게 해야 될 방법은 우리 소명이거든. 검찰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항변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디펜던트 제너 세일러라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유죄 증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한 케이스예요. 뭐냐면 원심 법원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내가 분리 신청했는데 원심 법원이 이제 겁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카운트 1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2012년 7월 4일 날 편의점에서 이제 그죠? 절도죄로 이제 절도죄가 하나 있고 카운트 2는 어떻게 돼요? 여긴 이제 절도 미수네요. 절도 미수.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로 배신 재판에 넘어진 그런 케이스죠. 그 보게 되면 알죠.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때요? 절도죄. 하나는 절도 미수죄니까 뭐 절도라고 똑같이 보고 시간은 어떻게 돼요? 거의 2년, 10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 2년 차이 되네. 2년 정도 차이가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건처럼 이제 룰 8을 한번 갖다 쓰는 거죠. 보게 되면 당연하게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게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돼요? 같다든지 similar, 유사한 그런 성격 있는 경우, 그리고 또 같은 행위, transaction, 또 part of common scheme and plan.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돼요? 룰이죠, 룰. 여기가 룰이죠. 룰이 되어 있잖아요, 룰. 룰 그대로 적으라는 뜻이죠, 이렇게. 룰을 여기다 딱 갖다 놔야지, 이렇게. 갖다 놔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피고가 일단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이 병합 심리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까요? 자, 그 혐의 자체가 부당하게 병합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원심법원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자, 기소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으로 한정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기소 내용 자체가 자, 어떤 관련성, 카운트죠? 사건 사이에, 카운트 사이에 그 관련성을 그죠? 명확히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그죠? 이 사실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원심 법은 어떻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다큐멘터리 에비던스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만들어 이제 필요한 진술 내용이라든지 또 어떻게 돼요? 체포 영장과 관련된 진술 내용들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건 자체가 우리가 기소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검찰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범죄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은 또 이러한 문서 증거를 보게 되면 진술 내용 보게 되면 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거든. 우리는 실제로 그러잖아요. 별개의 사건이니까 별개의 사건들이 진실 내용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자, 일수다. 자, 여기서 뭘까요? 자, 이것도 룰이죠. 이것도 룰이란 거 아세요? 이것도 룰이죠. 이것도 룰이잖아요, 룰. 법원에서 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룰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룰. 이게 룰이에요, 룰. 트라이컷 슛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례지만 하여튼 법령으로 판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하여튼 기소장을 보고 하면 되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저기 문서 증거도 봐야 되는데 그 문서 증거는 이미 기록된 그죠?
기록되어 있는 이런 진술 내용도 봐야 된다. 룰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앞에는 그러니까 아이락이니까 뭐예요? 룰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쓰려고 그러면 룰을 잔뜩 갖다 베껴 써야 돼. 갖다 써야지 그 다음에 룰 속으로 가서 룰을 가지고 이제 밑에서 응용을 하죠. 그죠? 그렇다면 겁니다. In this case. 그 다음부터 어때요? application이죠. application. In this case. 자, try court look only at the indictment and found because two charges both involve robbery. 당연하죠. 하나는 미수니까. They were properly joined. When determining whether charge improperly joined, court review decision of trial court de novo.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결국 론이 되네요. 여기까지 론이 돼요. 자, trial court de novo니까 새롭게 처음부터 원심 법원이 그 결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들을 다시 훑어봐야 된다는 뜻이지. 그 검사 측, 검찰 측의 내용 믿지 말고 다 봐야 다 보라는 뜻이야. 드노버 새로 그냥. 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례를 보면 우리 사건과 관련해서 정답이 사사히 나오잖아요. 그죠? 정답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대로 베꼈으면 돼요. 룰들을 이만큼 베꼈으면 벌써 글자를 쓰게 되면 한 장 반이에요. 이것만 써도. 룰만 잘 베꼈어도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사건을 적용을 해야 되죠. 왜 세버런스가 필요한지. 세버런스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절차와 관련된 룰 8, 그 다음에 14, 에비던스와 관련된 14 관련. 벌써 두 가지가 벌써 나와, 이슈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못해요? 룰 8 하나 나왔죠? 아까 룰 14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설명하면 되고, 이것도 설명하면 되고, 이슈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사건 볼까요? 보게 되면, 뭐, 이건 라버리니까, 뭐, 절도, 도덕이니까, 절도죄나, 뭐, 이것 두 가지 하나로, 뭐, 우리가, 엮어가지고 하나로 하긴, 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원차는 뭘까요? 한마디로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제, 절도고, 또 하나는, 역시 스테이크 파크의 하이커에서, 절도 미수죠. 그래서, 벌써 이 사건 자체는 뭘까요? 2년 지나서 서로 발생된 사건이고 서로 인과성이 없고 same transaction도 아니에요. same 이게 occurrence도 아니고 왜냐면 같은 사건이 연속이 아니거든. 이게 별개 2년 떨어진 별개 기간적으로 떨어졌고 또 하나는 하이킹 관련된 하이커에 대한 하나의 절도 미수고 하나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대한 절도니까 전혀 다 별개이거든. 그러니까 별개니까 별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원심법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죠? 체포나, 그 다음에, 체포 관련된 진술 내용이나, 그 다음에 문서 증거를, 우리가 심리를 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뭐 어떻게 돼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근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뭐 유사한 성격이고 또 같은 거래나 같은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있던 것으로 우리가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 기록을 보게 되면 뭔지 보면 결론에 대한 어떤 근거가 부족한 얘기죠. 이걸 정당한 조인도로 봉합한 사건으로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원심법원이 그냥 싸잡아서 이게 절도죄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서 판사들 볼 때는 노력한 사람이 이게 아니야. 뭐 원심법원 네 설명 잘못됐어. 이게 맞냐? 아니다. 결론을 봐야 돼, 얘네들. 커먼노과들은 꼭 결론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원심법원에서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된 그래서 네가 뉴트럴이죠. 다시 원심법원에서 자 그렇지 않으니까 새로 하라.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충분하게 룰들이 이렇게 나왔죠. 룰들이 여기서 벌써 나온 것들을 이제 계속 이어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리더 케이스죠. 이것도 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자 보게 되면 점점 재밌어요. 이 형사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봐야지만 우리가 범죄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범죄에 가담하면 되죠. 자, 티모스 리스라는 사람이 뭘까요? 두 가지의 중범죄, 소위 그 판매 목적으로 만약에 소직과 관련된 두 가지 중범죄로 이제 기소된 사건이죠. 유죄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했어요. 첫 번째 범죄는 뭘까요? 자, 2003년도 9월 19일 날 판매 목적에 의한 소직, 판매 목적 소직죄로 기소된 사건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자, 2004년도 1월 달에 드디어 거의 뭐 1년 좀 지났네요. 1년 안 됐네. 하여튼 간에 헤로인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죠. 똑같네.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제시하는데 하나는 Trichord error in failing receiver count. 이건 카운트를 이제 병합한 거에 대한 이제 잘못했다. or in니까 잘못했다. 그리고 또 뭘 잘못했다?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했다. 이터 자체가 두 번째 이 범죄와 관련해서 당시에 무기를 소지했다는 증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건 원심법원이 잘못했다. 나는 완전히 그랬다. 그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세브런스 이슈를 먼저 따지겠죠. 이 이슈가 이제 사건 분리에 대한 이제 문제죠. 자, 리트 자체는 뭘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 기소에 있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것은, 자, 이 여기서 보면 이제 플랭클린 형사 절차법에 의한 제8조에 의거한 부당한 병합이다라는, 그죠? 라는 것은 주장하지 않았어. 부당한 병합이다. 그러니까 그냥 인정한 거야. 인정한 거죠. 오히려 뭘까요? 뭐라고 했어요? 룰 14과 관련된 듯한 거죠. 자, 이 사건은 뭐예요? 원심법원에서 이제 쪼개었어야 된다. 분리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 이건 뭐예요? 합법적인 병합 심리에 의한, 그죠? 그죠? 편견 때문에 당연하게 분리해서 왜냐하면 there are generally three kinds of prejudice occurs to a separate offense. 어떤 거예요? Particularly those merely similar character don't align a single transaction. 아닌 것, 특히 뭐 유사한 그죠?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특히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거래, 하나의 트랜잭션으로서 나오지 않은 이런 별개의 사건이라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형태의 편견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밑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